자, 가야 하면은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으면서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갔으나 그 단계를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져서 멸망하고 말았다. 뭐 이 정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고려 김부식이 집성한 삼국사기라는 책을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만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가야는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물론 가야가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단순한 기록 몇 개가 파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가야를 집계를 해서 가야 역사를 남기질 않았어요. 정리해가지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고려가 여러분 삼한일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한일통. 삼한일통이 뭐냐면 그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하고 난 뒤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국통일이라는 이 용어 대신에 그 당시에는 일통삼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로 삼한을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 때도 후백제, 후고구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신라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고려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삼한일통을 했다. 여기에 자기들의 정통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마 고려 시대 역사가들이 특히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그 삼국사기라는 책에서는 삼한, 소위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 언급하고 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부분이 빠져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가 우리 역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가야 관련돼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왔죠. 뭐 여러 가지 뭐 고고학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하고 박물관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면서 가야사가 이제 좀 풍부해졌어요. 풍부해졌다는 게 뭐냐면 역사에 기록된 내용은 적지만 발굴된 사료를 통해서 가야사가 어떤 역사였는지를 복원할 수 있다. 요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역사가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는 이런 나라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기록이 없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까지는 된 거예요. 물론 백제나 신라보다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얼개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가야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작아서 정확하게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면 여기 나오는 점점점점점이 전부 지금 고분들입니다. 고분들 중에 조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조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고분이 있는데 발굴을 해보고 여기도 발굴을 해보고 저기도 발굴해보고 이런 걸 전부 발굴한 내용들을 점점점을 찍어가지고 이 조사한 내용들을 지도에 표시한 거예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전시를 작년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재작년이에요. 그때 했을 때 나왔던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으로 조사가 나오죠. 근데 이 사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있는 점점점점을 전부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지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다시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야 역사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 요 정도 범위에 있는 역사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동일성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형태이면서도 가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 이 지역은 또 조금 특별하게 다르네. 그래서 이 지역은 무슨 가야, 이 지역은 어떤 가야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자, 보면은 대가야가 있고 금강가야가 있고 아라가야가 있고 소가야가 있고 비와가야가 있죠. 이런 식의 이게 뭐냐면 요 발굴된 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고분의 여러 출토 유물들을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대충 더 비슷한 유물과 비슷한 토기와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걸 합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역사에 있는 가야의 여러 소국들과도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소국들이 이제 나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금강가야부터 시작해서 김해에 그리고 후기 가야의 우두머리가 했다는 대가야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여러 싸움을 벌였던 아라가야나 숙바야 이런 것들도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리고 대가야의
서쪽 편은 백제 땅과 가까운 이 지역은 가야 백제 문화 적정 지역이라고 하고, 적정 지역 이쪽 지역,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신라랑 접경 지역. 그게 뭐냐면은 이쪽 서쪽 지역은 백제와의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아졌고, 동쪽 지역은 신라와의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았다. 그렇게 보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과정에서 서서히 백제로 신라로 넘어가는 국가들도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 이 가야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죠.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하다가. 이런 지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거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도, 이런 고고학 자료, 이걸 연구한 결과 단순히 이런 가야가 아니라 이 안에 이런 소국들이 있었다가 분별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전반적인 걸 크게 그린 거예요. 이 안에 대가야 안에서도 뭐 여러 소국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기록들, 예를 들면은 일본 서기도 있고 중국 쪽에 남아있는 기록도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소국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대가야, 소가야 이런 식으로 나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